청하연 의원 원장 장연식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이 재발하는 이유와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드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피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드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나고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났던 곳에 재발을 하든 여기저기 옮겨가든 보통 어떻게든 재발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여드름이 계속 재발을 하면 피부에 자국이나 흉터가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드름이 재발하는 이유와 그 재발하는 여드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이 재발하는 원인 중에 생물학적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드름은 피지선의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지선은 피부에 있는 유분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지선 안에 있는 세포가 죽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여드름이 발생을 하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여드름이 생긴 부위가 염증이 생기면서 피지선 자체가 파괴가 되고 그 부위에 좋지 않은 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드름을 짜거나 뽑아서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피부 자체가 더욱 민감해져서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드름이 발생하고 재발하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전에 따라서 피지선의 크기, 활동량, 각질의 형성 정도가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드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막 살고 자외선에 노출돼도 백옥 같은 피부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운명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막말로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더욱 예방을 위해 환경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에는 첫 번째 수면 습관이 있고요. 두 번째 식습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화장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흡연 또는 생리주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대부분 뻔한 얘기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대규모 설문 연구 하나가 진행됐는데요. 여드름 치료가 계속 실패하는 환자군과 여드름 치료가 성공하는 환자군을 나눈 뒤에 어떤 행동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였어요. 그때 나왔던 결과가 재발성 여드름 치료가 계속 실패했던 군에서 유의하게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초콜릿, 유제품 등 당 수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화장 습관도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방을 위한 습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이유라던가 생물학적인 이유를 사실 고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우리가 결국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이유를 컨트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수면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규칙적인 수면을 하기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이 재발을 잘하는 군에서 초콜릿, 사탕, 술, 햄버거, 피자, 우유 등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당지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고당지수 음식이란 섭취 후에 당 수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옆 화면에 당 수치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초콜릿이나 유제품 같은 음식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피자를 먹고 나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컨트롤하기 참 힘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져서 일단 초콜릿부터 찾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이라면 이런 유혹을 잘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화장 습관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이 재발을 잘하는 환자분들에서 색조 화장,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컨실러, 브러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거 다 안 쓰고 화장을 어떻게 하나? 세안을 어떻게 하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살아도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화장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을 다이어트하고 세안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색조 화장을 한다고 해도 평소에는 기초와 선크림 정도로 하고 이중 세안을 약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중 세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가지 습관들이 또 필요한데요. 여드름이 생긴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짜거나 뽑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부위에 나쁜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대로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 혼자서 여드름을 짜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또 제대로 염증을 다 뽑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만약 생겼다면 그 부위 자체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안 후에 여드름 연고를 발라준다거나 또는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패치는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특히 농이 나오는 부위에 잘 붙이게 되면 나쁜 균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이 진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연을 권장드리고요. 생리기간에 여드름이 심해지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올라오는 타이밍에 빠르게 연고를 쓰신다거나 항생제를 잠시라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4세대 피임약을 잠깐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피부 고민입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재발을 하면 피부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자신감,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드름이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고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드름이 계속 재발하는 생물학적인, 환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롤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